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메모리 세상에서 보물찾기라는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포인터를 활용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포인터를 어느 정도 정복했다라고 자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물 지도가 주어질 거고요. 정확히는 어떤 메모리 주소들이 주어질 거고요.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어떤 보물, 어떤 문장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신다면 여러분은 포인터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라고 자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물 지도를 얻어와야겠죠. 자, 보물 지도를 얻는 방법은 제가 제공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태틱 라이브러리에는 헤더 파일과 스태틱 라이브러리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직 강의를 들으셨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했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공된 헤더 파일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심볼릭 컨스턴트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 맥스 사이즈는 보물 문장이라 그랬죠. 문장의 최대 길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여러분이 보물을 찾아가려면은 메모리를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건데 그걸 몇 번 움직여야 되는가를 뎁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대 10번까지 움직일 수 있다. 한 번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10번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뒤에 베이스라인 등 라인 코드에서 여러분이 쉽게 배열을 선언하게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함수겠죠. getMap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이름 그대로 보물 지도를 얻어오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요. 하나는 void 포인터, 주소의 배열이고요. 두 번째는 인티저의 배열입니다. 여기는 정수 배열을 받고요. 이곳은 어떤 것이 반환이 되냐면요. 이건 이제 결과값을 얻기 위한 건데 여러분이 이 공간을 전달을 해주면은 여기에다가 보물 지도를 적어서 반환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어올 거고요. 정확히는 메모리상에서 몇 번 움직여야 되는지 스텝 또는 뎁스 정보를 얻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용법은 베이스라인 코드를 해드리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반환값은 보물의 길이, 즉 문장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이 어레이드에 반환되어 들어오는 값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물 지도를 얻어왔으면은 이 보물 지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앞서 함수 getM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두 개의 배열을 반환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 배열은 void 포인터의 배열인 맵을 받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인티저 배열인 힌트라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길이는 보물의 길이, 즉 반환값이 되는 거겠죠. 반환값의 길이고요. 즉 보물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환된 값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환값이 10이라면 이 길이가 1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보이드 포인터의 배열이니까 각 그 배열의 각 항목에는 주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메모리상에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힌트는 다른 말로 뎁스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여러 번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서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물 지도 같은 거 보면 여러 군데 막 거쳐서 가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거쳐 가야 되는가라는 정보를 여기에 적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번이면 바로 거기로 가면 되고요. 2번이면 두 단계 거쳐서 가게 된다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 맵, 보이드 포인터의 배열 안에는 메모리의 주소가 들어 있고요. 그 메모리 주소를 이제 찾아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찾아간 곳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거기에 주소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현재 depth가 0이었다면 이 경우 여기를 찾아가면 문자가 있는 거고요. 0이 아니었다면은 그곳에는 주소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힌트에는 그 몇 번 방문해야 되는지 그 depth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각각 케이스를 나누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맵이 이렇게 있고요. 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depth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는 depth가 0입니다. 즉, 이 위치를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찾아가면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 지금 이게 주소죠. 이 주소가 있는 여기를 찾아가면은 여기에 보물이 바로 있는 경우입니다. depth가 0인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캐릭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현재 맵 0번, 1번, 2번이니까 2번을 에스터리스크로 찾아가는 거죠. 첨조해서 찾아가면은 거기에 문자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현재 16진수인데 10진수라면 68이고요. 아스키 코드 68번이 A였죠. 그래서 A라는 우리의 보물인 하나의 알파벳이 정보, 캐릭터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depth가 0인 경우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 depth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 보도록 하죠. 자, depth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에 우리가 시작할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할 위치, 찾아갈 위치는 주소가 1AB네요. 자, 그곳을 찾아가면은 자, 여기 현재 depth가 2인 경우죠. 2인 경우여서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오면은 depth가 1이 되게 되겠네요. 자, 1이고 아직 0이 아니기 때문에 얘 역시 주소입니다. 주소고요. 즉 void 포인터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또 다시 찾아가야겠죠. 6bf를 찾아가면은 자, 여기는 이제 뭐죠? depth가 0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 왔네요. 이제 얘를 찾아가면은 여전히 주소지만 이 녀석을 찾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은 1AB를 찾아갔더니 요 안에 있는 건 보물이고 얘는 캐릭터가 되겠죠. 캐릭터 데이터가 되고 3, 2는 69니까 얘는 B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depth가 0이 아닌 경우는 여기 적힌 숫자만큼 depth를 이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보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거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녀석은 보이드 포인트였죠. 자, 보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간접 참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여기 있는 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이런 간접 참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만약 캐릭터였다 하더라도 이 녀석을 찾아가는 순간 얘는 주소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녀석을 에다가 또 요거에다가 주소를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얘는 주소가 아니고 캐릭터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여러 단계 걸쳐서 그 원하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강의에서 배웠던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를 찾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베이스라인 코드는 제공해 드립니다. 직접 타이핑은 하셔야 될 거고요. 타이핑은 직접 하시고요. 코드가 짧으니까 직접 타이핑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제공드린 스태틱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맵을 받아올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캐릭터가 아니고 보이드입니다.
자, 맵을 만들어 놓을 공간 void 포인터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void 포인트형이고요. void 포인트의 배열 여기다 우리가 맵을 받아올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힌트를 받아올 공간도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대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최대 크기로 배열 크기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맵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 배열이니까 배열 이름을 그냥 전달해 주면은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돼서 요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반환값이 이 보물의 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길이 값도 트레저 사이즈라는 인티저 변수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보물의 개수는 트레저 사이즈니까 포문으로 해서 얘를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씩 찾아가고 그 찾아가는 함수를 finding treasure라는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원형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반환값은 void pointer, 인풋으로 받는 것은 void pointer를 받고요. 그리고 현재 depth를 받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갈 거니까 우선 이 주소를 하나를 먼저 넣어주면 되겠죠. 주소를 하나 넣어주면은 그 주소와 여기 뎁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보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꼭 이 베이스라인 코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른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막 돌아서 마지막에 얻어오는 게 문자가 들어있는 곳에 주소를 얻어오게 되겠죠. 뎁스가 0일 때는. 뎁스가 0일 때 주소를 얻어오면은 그 녀석은 그 문자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니까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타입 컨버전을 해주시고요. 그 위치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얻어와서 출력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트레저 사이즈만큼 문자를 쭉 출력해 보시면 어떤 문장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잘 보시면은 찾아가서 뎁스를 확인하고 뎁스가 0이면은 그걸 바로 돌려주면은 그 뎁스가 0인 경우는 그 주소를 찾아간 문자가 나올 거고요. 뎁스가 0이 아닌 경우는 한 번 더 몇 번 더 찾아가야겠죠. 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재기함수 구조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료 조건은 뎁스가 0이면은 문자가 들어있는 곳의 포인터고요. 얘도 다네요. 예, 문자가 들어있는 곳의 포인터고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게 아닌 경우, 종료 조건이 아닌 경우는 얘는 보이드 포인트 형태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또 찾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재기가 발생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재기함수 구조로 짜면은 쉽게 짜실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포인터의 형 변환입니다. 저희가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타입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것들 이제 자유자재로 형 변환이 가능하겠죠. 포인터에서 포인터로도 형 변환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보이드 포인터에서 캐릭터 포인터로도 형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인터에서 숫자로도 형 변환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보이드 포인터에서 뭐 롱롱, 예, 롱 등으로 반환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형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힌트고요. 자, 세 번째 힌트는 메모리 주소지만 이 녀석은 숫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메모리 주소의 크기는 그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라이브러리는 64비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바이트의 길이를 갖게 돼요. 자, 이게 한 가지 힌트고요. 또 세부 힌트 한 가지는 8바이트 수를 저장하는 타입은 롱인데 주소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unsigned long을 사용하면은 8바이트의 수, 다른 말로 하면 주소를 숫자로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스태틱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빌드한 컨피규레이션을 맞춰 주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제공해 드리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는 64비트 x86으로 빌드되었고요. 컨피규레이션은 디버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실 때도 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도 디버그와 x86으로 맞추어서 수행을 해줘야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힌트로 돌아가서 제가 세 가지 힌트를 드렸었고요. 이 힌트를 잘 생각해 보면 코드 자체는 이 함수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내용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10줄도 안 될 거예요. 10줄도 안 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사실은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메모리에 대한 개념과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잘 적용해서 로직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래서 펜과 종이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 태블릿 같은 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로직을 만드시고 코드는 한 10줄 정도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합니다. 이게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아셨으면 하는 희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문제 내는 데만도 한 대여섯 시간 걸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한두 시간 안에 못 푼다고 절대 여러분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한두 시간 안에 푸시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을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처음 포인터를 배우신 분들은. 네, 그러면 문제 재밌게, 어렵겠지만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또 며칠 뒤에 이 해설 영상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문제 재밌게 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